아버지 땅은 내 이름으로 옮겨놓을게. 그날 민우가 내민 서류에 사인한 순간 제 삶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믿은 사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다는 걸. 그 이야기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한서정은 46살이 고등학교 국어교사입니다. 아침마다 교무실에 앉아 학생들의 과제를 확인하고 수업 준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서정은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어요. 학생들은 그녀를 믿고 따랐고 동료 교사들도 그녀의 성실함을 인정했습니다. 2년 전 서정은 민우를 만났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자리였습니다. 민우는 대기업 재무팀 부장이었어요. 키가 크고 옷을 잘 입었으며 말을 매끄럽게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서정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선생님이시라니 정말 존경스러운 직업이에요. 서정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혼 후 홀로 살아온 지 5년이 넘었어요.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학교 일에 더 몰두했지만 누군가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리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민우는 데이트할 때마다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생일에는 명품 가방을 선물했고 주말에는 드라이브를 제안했습니다. 서정 씨는 품위가 있어요. 제 옆에 있으면 딱 어울려요. 서정은 그런 민우가 자랑스러웠어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민우는 서정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평생 아껴드릴게요. 서정은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민우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우가 물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서정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랑 시 낭송 대회 준비했어.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는데 그 웃음 뒤로 이런 말이 따라왔어요. 그래. 근데 서정아, 교사 월급으로는 미래 계획 못 세우잖아. 서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민우는 가볍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우리 노후 생각하면 내 수입만으론 좀 빠듯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 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월급이 부족하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남긴 땅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정의 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시골의 작은 땅 한 조각을 남겨주셨어요. 크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평생 모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서정은 그 땅을 아직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 땅 어떻게 할 거야? 서정이 대답했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냥 두려고.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골 땅 하나로 뭘 해? 세금만 나가잖아. 서정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데. 민우가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실용적으로 봐야지. 그냥 팔든지 아니면 내 이름으로 옮겨놓든지 해. 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을 시골 땅 하나라고 가볍게 말하는 민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서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교사 월급으로는 미래 계획 못 세운다. 시골 땅 하나로 뭘 해.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던 말들이 반복될수록 서정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정은 학교로 갔어요.
평소처럼 수업을 했고 학생들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우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서정이 말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저녁은? 서정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우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서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작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거실에서 민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형, 이혼하면 그 땅까지 다 내 거야. 서정 씨는 시키면 다 해. 아직도 내가 사랑한다고 믿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 서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3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은 몇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결혼 1년이 지나고 민우는 서정에게 말했어요. 우리 재정 정리 좀 하자. 부부니까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좋잖아.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어떻게 하면 돼? 민우가 서류 몇 장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일단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고 통장도 하나로 합치자. 그게 세금 문제에도 유리해. 서정은 잘 모르는 분야였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래?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재무팀이잖아. 이런 거 전문이야. 서정은 민우가 건네는 서류에 하나씩 서명했어요. 보험계약서, 대출 서류, 부동산 명의 변경서. 민우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사인하고 여기는 도장 찍어주면 돼. 서정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복잡한 용어들, 법률 문구들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우를 믿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아버지가 남긴 땅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 땅 말이야, 세금 문제 때문에 명예 이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정이 물었어요. 명예 이전? 누구 명의로? 민우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내 명의로. 부부니까 똑같은 거지만 세금 절감 측면에서 내 명의가 유리해. 서정은 망설였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데. 민우는 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정아, 나 믿지? 내가 잘못할 것 같아? 우리 둘이 함께 쓸 거 똑같은 거야. 서정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맞아, 부부니까. 누구 명의든 상관없겠지. 서정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서류 준비해줘. 민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서정이가 현명하네. 며칠 후 서정은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민우와 함께였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이 민우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등기 완료되면 전화드릴게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후로도 민우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보험 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 이 투자 상품 괜찮더라. 서명만 해줘. 대출 한도 늘리려면 보증 서야 돼. 서정은 매번 민우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복잡한 건 모르겠고 남편이 알아서 해주니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서정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집도 차도 통장도 심지어 아버지가 남긴 땅까지 모두 민우 명의였습니다. 서정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민우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게 뻔했습니다. 왜? 나 못 믿어? 그래서 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월 어느 봄밤 서정은 학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부모 간담회가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평소보다 2시간 늦은 밤 10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서정은 신발을 벗으며 우연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형, 이혼하면 그 땅까지 다 내 거야. 서정의 손이 멈췄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서정 씨는 시키면 다 해. 법률 용어 하나도 모르거든. 아직도 내가 사랑한다고 믿어. 웃기지?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웃었습니다. 민우도 함께 웃었어요. 형, 이번 달 안에 정리하고 손 뗄 거야. 땅 팔면 최소 5억은 되는데 반도 안 줘도 돼. 다 내 명이니까. 서정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사랑이라 생각했던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 서정은 천천히 현관 쪽으로 물러났어요. 민우가 전화를 끊기 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벽에 기대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서정은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10분쯤 지났을까요? 서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나게 열었어요. 다녀왔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왔어? 행사 어땠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평소와 똑같은 표정. 서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았어. 민우는 서정의 가방을 받아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먼저 씻을게.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빨갛게 충혈된 눈. 서정은 세면대를 꽉 잡았습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생각하자.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민우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 내가 뭘 잃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그리고 되찾아야 해. 서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서정은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서는 단 한 장도 없었어요. 모든 게 민우 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서정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정은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오늘 병가 내도 될까요? 20년 교직 생활에서 처음 내는 병가였어요. 민우는 출근했고 집에는 서정 혼자였습니다. 서정은 민우의 서재로 갔어요. 책장을 열고 서랍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보험증권, 대출계약서. 서정은 하나씩 펼쳐보며
확인했습니다. 집명의 강민우, 차량명의 강민우, 통장 강민우, 아버지 땅명의 강민우 모든 것이 민우 이름이었어요. 서정은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서정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 법무법인이 나왔습니다. 서정은 그 중에서 여성 변호사를 찾았어요. 한 명의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58세, 가정법률 전문, 여성재산권 보호 30년 경력. 서정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다음 날 오후 서정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서지원 변호사가 서정을 맞이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정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과정, 민우의 요구들, 서류에 사인한 일들, 그리고 그날 밤 들었던 통화 내용까지. 서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혹시 증거 있으세요? 서정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서지원은 하나씩 확인했어요. 이거 전부 남편 명이네요. 네. 제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서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땅 정확한 위치 아세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소를 적어줬어요. 서지원은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몇 분 후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서정 씨, 서지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 지역 개발 예정지예요. 서정은 화면을 봤어요. 정부 개발 계획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개발 예정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지원이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도로가 확장되고 상업지구로 바뀌어요. 땅값이 최소 10배는 뛸 겁니다. 서정은 숨이 멎었어요. 10배요? 서지원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시세로 1억 정도인데 개발 후에는 최소 15억 이상 나올 거예요. 서정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15억. 민우가 그 사실을 알고 명의를 넘긴 걸까요? 서지원이 말했어요. 남편분 재무팀이라고 하셨죠? 이런 정보 접근 가능했을 겁니다. 서정은 주먹을 쥐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서지원은 계속 자료를 확인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 은행 계좌, 비밀번호 아세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생일이에요. 아버지가 늘 그렇게 쓰셨어요. 서지원은 메모했습니다. 일단 은행 가서 거래 내역 확인해 보세요. 명의가 바뀌었어도 흔적은 남아있을 겁니다. 며칠 후 서정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거래하던 은행이었어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한동철명의 계좌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가 따님이에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조회했어요. 고객님, 이 계좌는 이미 해지됐습니다. 서정은 알고 있었어요. 해지 날짜 확인 가능할까요? 2년 전 3월 15일이네요. 서정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민우와 결혼한 지 6개월 후였어요. 혹시 다른 계좌는 없나요? 직원이 다시 조회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여기 신탁 계좌가 하나 있네요. 신탁 계좌요? 네, 조건부 신탁이에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열리는 계좌입니다. 서정은 긴장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본인 확인 후
배우자 관계 증명이 필요한데 특이하게도 배우자 접근 불가 조항이 있네요. 서정은 가슴이 뛰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배우자는 이 계좌에 절대 접근할 수 없고 오직 본인, 그러니까 따님만 열 수 있어요.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열 수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어요. 신분증이랑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정은 서류를 작성했어요. 몇 분 후 컴퓨터 화면에 계좌 정보가 떴습니다. 잔액 3억 2천만 원. 서정은 그 숫자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남긴 돈, 민우도 몰랐던 계좌, 오직 딸만 열 수 있도록 만들어둔 안전장치.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계좌 개설할 때 편지도 함께 보관되어 있는데 받아가시겠어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정은 은행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었어요.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서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겠지.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다. 많지는 않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누구도 이 돈을 건드릴 수 없어. 오직 너만 쓸 수 있어. 힘들 때는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 넌 강한 아이니까. 사랑한다, 내 딸. 서정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처 전하지 못한 사랑이 이렇게 편지로 서정을 안아주고 있었어요. 서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지켜준 이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겠다고. 서정은 서지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준비됐어요. 소송 시작해주세요. 재판 당일 아침 서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서정은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정 복도에서 서정은 서지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서지원이 물었어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서지원은 서류 가방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오늘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민우가 나타났어요.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비 수트에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 민우의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민우는 서정을 보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서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우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입장하세요. 서정은 심호흡을 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판사석, 증인석, 방청석. 모든 게 낯설었지만 서정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사건입니다. 민우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재판장님, 피고 정민우 씨는 결혼 생활 동안 가정 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졌습니다. 원고 한서정 씨는 교사 월급 외에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었고 모든 재산 관리는 피고가 전문성을 가지고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민우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서지원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보시면 사실관계가 명확합니다. 첫째, 원고의 부친이 남긴 토지는 상속 재산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둘째,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상속 재산의 명의를 본인으로 이전했습니다. 셋째, 해당 토지는 개발 예정지로 현재 시가 15억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서지원은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피고가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입니다. 원고가 직접 녹음했습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 이혼하면 그 땅까지 다 내 거야. 서정 씨는 시키면 다 해. 아직도 내가 사랑한다고 믿어. 웃기지?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우 측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해야. 서지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음성 감정 결과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고 본인 목소리가 맞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서지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몰래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조작했습니다. 보험계약서, 대출 서류,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 원고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인했고 피고는 이를 악용해 모든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서지원은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은행과 법무사로부터 받은 원본 서류입니다. 원고의 서명 옆에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변론하시겠습니까? 민우는 일어섰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민우 측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부부간의 신뢰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서지원이 반박했어요. 신뢰관계라면 왜 배우자 몰래 재산을 빼돌렸습니까? 왜 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독점하려 했습니까? 녹취록이 명백히 증명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됐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 한서정 씨의 부친이 남긴 토지는 상속 재산으로 한서정 씨의 단독 재산입니다. 피고 정민우 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즉시 명의를 환원해야 합니다. 둘째, 피고는 사기 의도를 가지고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을 이전했으므로 혼전 재산 합의는 무효로 판단합니다. 셋째, 결혼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십시오. 넷째,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이상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완벽하게 준비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정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서지원이 서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민우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서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우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서정은 민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이 날 무시하고 깎아내린 모든 말들 다 기억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끝났으니까. 서정은 민우를 지나쳐 복도를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서정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서정은 그 빛 속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2주 후 서정은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서정 고객님, 토지명의 환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정은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소유자 한서정, 드디어 아버지의 땅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정은 그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며칠 후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정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 씨,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정은 생각했어요. 거절해야 하나? 하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한 번만이에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우는 예전과 달리 초라해 보였어요.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정 씨, 정말 미안해요.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욕심이 생겼고 그게 점점 커진 거예요. 서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가 아니었다는 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요. 그냥 변명하려던 건 아니고. 서정이 물었습니다. 오늘 왜 만나자고 했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우 씨, 서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은 저를 무시했어요. 제 직업을, 제 아버지를, 제 모든 걸 깎아내렸죠.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가진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민우 씨, 잘못 본 건 당신이에요.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당신만 몰랐던 거예요. 서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민우가 서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정은 조용히 뿌리쳤어요. 안녕히 계세요. 서정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정은 학교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선생님, 어디 아프셨어요? 서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좀 아팠는데 이제 다 나았어. 동료 교사들도 걱정스러운 표호로 물었습니다. 서정 선생님, 괜찮으세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수업 시간 서정은 교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펼쳤어요. 서정은 칠판에 시 한 편을 적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였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학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서정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나는 교사야. 이 일이 내 가치를 만들어. 방과 후 서정은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어요. 산소 앞에 앉아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서정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이겼어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덕분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서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 땅도 돈도 좋지만 가장 큰 건 저를 믿어주신 그 마음이었어요. 서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서정은 일어서서 산소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3개월 후 서정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작지만 햇빛이 잘 드는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이사짐을 정리하며 서정은 옛날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어린 시절 소풍 갔던 사진, 졸업식 날 사진, 교사 임용 합격했을 때 사진. 서정은 그 사진들을 보며 웃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 편이셨구나. 거실 창가에 작은 책상을 놓았습니다. 서정은 그곳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3년간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았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평가에 주눅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내 가치는 누군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일기를 덮고 서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서정은 학교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우가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얘기였어요. 재산 관련 소송 때문에 신용도 문제가 생겼고 회사에서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서정은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하지는 않았지만 쓸쓸하기는 했습니다. 인과응보구나. 하지만 서정은 더 이상 민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과거였으니까요. 주말 오후 서정은 동료 교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서정 선생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한 선생님이 말했어요. 서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달라졌나 봐요. 다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서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을 되찾은 느낌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교사예요.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서정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책장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서정은 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누군지 알게 됐거든요. 서정은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정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